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시장이 그래도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안 빠지고 좀 반등할 거 기미도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먼저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자, 오늘 그 야인시대 일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최근에 보니까 시장에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신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주가의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거래량이라는 타이틀을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거래량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빠질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고 간결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기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은 주가죠.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주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가 늘면 일단 그 에너지가 매수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매도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주가와 이 거래량의 상관관계,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을 속이지 못한다는 우리 증시 경험이 있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시간대별 가중치입니다. 이 시간대별 가중치를 어떻게 두고 시간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오늘 주가가 올라갈지 빠질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의 정의와 의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이 거래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대별 거래량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해 관계가 절충이 된 결과물이다. A라는 주식을 좋아 보이는 투자자는 뭐 가격이 뭐 10,000원인데 싸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투자자도 있을 거고요. 또 다시 그 10,000원권에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매도를 하는 투자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당 종목 최근에 대형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들로 매기 자체가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의 중심 테마 업종으로 부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이 거래량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증시 경험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뭐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오늘 1,000원짜리 주가가 한 200만 주 정도 거래를 만들었어요.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또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주가에 선행한다. 어떤 매수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매수 주체가 빠져나갈 때는 그 흔적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자, 그리고 거래량은 돈의 흐름이다. 자금의 흐름이다. 자, 오늘도 최근에 뭐 우리가 대형업종 중에서 화학주 쪽으로 반등이 이어졌죠. 제가 첫 시간에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 화학업종들이 외국인들의 올해 2조 8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그만 매수를 해주게 되면 금방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은 자금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거래량은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다. 즉, 10,000원짜리 주가가 30,000원까지 갈 때는 그만큼 그 물량들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에너지다, 힘이다라는 거. 즉, 거래량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충분 조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죠. 주가가 올라갈 때와 빠질 때. 자, 하락 진행이 될 때는요. 자, 이렇게 주가가 시간이 갈수록 빠진다는 얘기는 최근에 대형 업종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지난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상승이 진행이 되고 먼저 상승이 진행이 된 업종들은
거래를 줄이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실적,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굳이 높은 가격에서 기관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들을 보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빠지면서 거래가 흘러내리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역시 주가도 역연장으로 빠지고 거래량도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 얘기는 매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반대로 상승 국면에서 우리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요, 이 거래량의 바닥 국면에서 자, 매물 소화를 마치면 상승 국면에서는 주가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평균 거래량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뭐 평균 거래량이 50만 주 거래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늘수록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1차 국면에서 강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기까지에는 거래량의 증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국면을 지금 봤고요. 상승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간대별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전일 대비해서 금일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하루를 기준으로요. 보통 9시에 시작을 해서 3시에 끝나죠. 6시간인데 4등분을 해서 시간대별 가중치를 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일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 현 구간에서 금일 거래량에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지금 현재 국면에서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9시에서 3시까지 열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9시에서 10시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마감 2시에서 3시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10시에서 12시. 자, 이 2시간을 하나로 잡고요. 그 다음에 12시에서 2시까지. 이 2시간이지만 가중치를 4분의 1로 잡는 거죠. 그래서 자, 할당량을 보게 되면 25%의 할당량. 그리고 중간 10시에서 2시까지 2시간 2시간인데 각각 시간은 4시간이지만 할당 비중치는 25%로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시에 3시까지 25% 비중을 두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장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을 때, 자, 내가 전일 보유한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자,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시간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서 내가 고점에서 팔 것인지 아니면 보유를 할 것인지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가장 거래량이 많이 유입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 2시에서 3시까지 오후 그 시간이 가장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면요. 자, 일별 주가죠. 일봉의 모습이죠.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에너지 거래량이다. 자, 이 장대 양봉에서 우리가 1분봉 분봉에서, 그죠?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60분봉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캔들이 하나에 9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하나하나 캔들을 보게 되면 10시에서 11시, 11시, 12시. 자, 이렇게 6시간 동안에 거래량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날 거래량이 100만 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장이 끝나고 나서 200만 주 늘었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죠? 그러면 9시에서 10시까지, 오늘보다, 어제보다도 이게 오늘 시장의 이슈가 되겠다,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 대선 관련주
반기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급등락주들 이런 종목군들, 대형주 쪽에서는 화학업종들,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일단 붙었잖아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전날 100만 주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자 9시에서 10시까지 이 캔들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거래량에 30만 주까지 나왔어요. 9시에서 10시까지. 보통 30만 주 나오면 그 전날 거래량, 총 거래량이 100만 주다라 가정했을 때 이제 매수세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많이 나온다. 이건 꼭 알아둬야 될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한가 제도가 30% 이상 바뀌고 난 이후에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테마 종목군들도 짝짓기 매매가 거의 되잖아요. 1등주만 올라갑니다. 1등주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 급등이 나왔던 주가죠. 역시 자, 전날 거래량이 지금 6만 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거래량 매수가 유입되면서 2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질 때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침 9시에서 10시에 전날 거래량의 4분의 1, 그러니까 전일 예를 들어서 6만 주 거래가 나왔다. 4분의 1이면 2만 5천 주 이상 거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가는 매수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거래량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시에서 9시 반까지, 그럼 거기서 또 분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파악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가장 쉽고 쉬운 내용이지만은 그 거래량이 붙는다는 얘기는 매수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흐름 자체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 거래량의 순서를, 예를 들어 테마 종목군들도 순서를 한번 메모를 딱딱딱 하시면 그 다음번에 순환 사이클이 이어질 때 테마 종목군들이 그렇게 흐름이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이제 최병훈 전문가님 강의 하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마제스트 전문가님이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 아주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크게 새로운 뭐 산업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이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또 많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은 이제 여유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주로 몇 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시작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하기도 그렇고 해서 주식을 좀 해볼까? 뭐 연간 뭐 1, 20% 벌어도 그냥 은행 넣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먼저 매수 매도를 할 줄 아니까 매수 매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지나면 돈을 금방 이렇게 시세판을 보고 해서 벌었다 손해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금방 마제스트 전문가님이 거래량의 분석을 알려드렸듯이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꼭 아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꼭 시장을 읽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와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의 특징과 그리고 왜 기관들이 사는 종목, 왜 어떤 이런 종목을 살까, 그런 걸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더 많이 하락했죠. 특히 며칠 동안 바이오와 의약품이 많이 하락해서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을 좋아하신 분들은 거의 바이오약품 때문에 계좌가 손실이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8월 달에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8월 1일 날 방송하면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많이 하락할 걸 예고했듯이 또한 이제 11월 실적 발표가 나서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12월 달 고점 찍고 내려간다. 이렇게 지난 마지막 명강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코스닥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되게 불안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무조건 지금 현재는 같은 업종이 그냥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중에 좋은 업종만 좋은 종목은 따로 가기 때문에요. 차별화 장세다. 지금 현재는 종목 차별화가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업종 내에서 몇 개만 간다는 거죠. 금방 아시스트 전문가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테마주도 1등주만 간다. 그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강한 종목이 바로 화학, 미디어, 전기차주죠. 자, 요즘 화학주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화학주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라든 이렇게 실적 좋았던 건 가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화학주 중에 하나케미칼과 LG하고는 오르죠. 실적 자체도 좋은 상태에서 향후에 성장성이 가미된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종목은 대형주라고 지수가 올라갈 것 같지 않죠. 그죠? 대형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성장성 있는 대형주만 가는 거죠. 실적도 괜찮은. 또 미디어주도 괜찮죠. 지금 금융투자에서 순매수하는 보게 되면 섹터별로 보면 미디어주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내년에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주 강세죠.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지금 또 강세고 앞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강하게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강력한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 제약은 급락세죠. 이 바이오 제약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도 좀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보유를 많이 한 내년부터는 20억 이상의 코스닥 종목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도 나오죠. 그리고 지분을 2% 이상 보유했을 때 그럼 올해 좀 팔아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반을 갖지 않는 것은 거의 다 세력주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세력이 빠져나가고 내년에는 세력이 활개를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억치 사가지고 더블 가면 20억 되면 20억 이상 갔을 때는 거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어떤 이제 종목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기반된 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점 미리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이 공격적인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된다. 이것은 시기상조죠.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 내년에 경기 부진도 이어질 거 신흥국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났을 때 신흥국의 시장이 안정되고 유가도 안정돼서 40달 안정된다면 그때는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아직 외국인 들어온 것은 몇 개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자, 순매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오늘 1,500치를 한 순매수 했는데 그 중에 연기금과 보험과 이런 쪽에 또한 금융투자가 최근에 사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리고 오펙 감산 합의 실패죠. 지난 시간에 제가 유가 관련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오히려 감산 실패해서 유가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봤죠. 그죠? 그래서 감산 실패했는데 유가 하락세가 이어졌고 오늘은 하락주가 올라간 것은 전체적으로 어제 36달러 했다 37달러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직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가 나오면 또다시 저점을 갱신하지 않으면 다시 40달러까지 오기 전까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자, 종목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니프티 피프티라고 멋진 50개 종목, 지금 멋진 50개가 아니라 멋진 20개 종목까지 밖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시총 규모로 100개 정도를 딱 뽑아놓고 보면 2% 이상 가는 게 10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 몇 개 안 됩니다. 앞으로 장세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것저것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강한 종목 그것만 간다는 거죠.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지수가 치고 2100 이상 2200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 종목을 보면 아모레퍼시픽. 자, 중국에서 내수시장이 확대되는데 그 내수시장의 수혜가 명품 인지를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 다음 오리온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농심에 이렇게 확실한 브랜드 파워력을 갖고 있는 데만 어느 정도 강세고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실적도 좋고요. 오늘 또 공격적으로 기간도 23만 사고 그랬죠. 바로 실적도 받쳐주면서 계속 하나의 턴어라운드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자, LG화학 전기차 관련 거 있지만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효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 SDI.
삼성전기 전부 다 전장 부품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도 있죠.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모멘텀이 발생돼 있고요. 동부화재, 그 다음에 CJ-ENM, 코스닥을 먼저 보면 CJ-ENM 그동안 1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CJ-ENM, 카카오, YG엔터인데 이 세 종목을 계속 수급이 악화돼 있다가 지금 오늘 또 YG엔터도 오르고 CJM도 오르고 다 올랐죠. 카카오도 어느 정도 수급에 꼬인 게 좀 풀렸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원래 성장하는 업종들이니까 엔터와 미디어는 그래서 내년에 또 중국이 기대되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J콘덴트는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원익 RPS, 반도체 관련된 원익 RPS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 의료, 치과 의료기인 바텍, 치과 의료, 오스테민 팔런트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치과 시장이 본격적으로 임플란트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치과 관련된 업종들이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파트론도 오르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세 종목이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실적이 성장한다는 거죠.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중에서 어떤 업종이 성장해야 돼요. 실적이 성장되면서 그 다음 실적 성장하려면 그 산업이 성장해야죠. 그래서 치과 시장이 성장하고 미디어 시장,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기차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강력히 내년에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중이다. 그래서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이 되면 가장 여기 보면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2038에서 40에 놓여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내려가서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여기서 하락 패턴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게 스토캐스틱인데요. 빨간 이제 요게 생명수라고 하는데 침체권이 두 개입니다. 침체권이 하나의 확실한 임펄스 파동에서 나오려면 세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반등했다가 다시 한 번 해서 턴을 하게 되면 그때다가 저점이다. 아직은 저점은 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1975포인트가 일봉입니다.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지지선 1935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지지 안 되면 그 다음은 밑에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더라도 내일 만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겠지만 반등하더라도 1990 정도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급락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급락할 때 그때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전환 포인트를 잡으면 골든 크로스 발생하면 그때 반등이 있고 지금 아직은 반등을 염두에 둔 전략을 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이제 전체적 수급을 보게 되면 자 9월 10일 지난 9월 달에 동시만기부터 지금 내일이 동시만기인데요. 그 사이 3개월 동안 자, 외국인은 3조 8천억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3조 8천억을 팔았는데 누가 받았냐면 바로 연기금 2조 4천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1조 하고 거의 3조 5천억 정도 금융투자하고 받았습니다. 그죠? 최근에 금융투자가 제약 바이오를 좀 팔면서 섹터별로 전체가 내려갔는데 최근 오늘은 600억치나 샀습니다. 이쪽이 바로 미디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바 내년에 성장한 지가 쪽이나 이런 쪽을 샀다는 거죠. 주로. 자, 그래서 시장이 내년 성장한 산업을 사고 있다. 그리고 전체 개인이 1조 9조 팔았는데요. 그중에 기타 자사주 매입이나 삼성전자 이런 쪽에 사가지고 이 수급은 맞춰진 상태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는 자,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삼성전기입니다. 먼저 삼성전기가 왜 이 시장 오늘도 올랐지만 별로 안 빠지고 올랐죠. 바로 이런 주식을 사나이나 손실을 보지 않는 거죠. 보시면 매출액은 이렇게 좀 줄었죠. 분기별로 비슷한데 분기인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1분기 때 608억인데 2분기 때 800억인데 3분기에는 1000억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죠. 바로 그리고 전기차 관련 전장 부품 또 진입하고 어떤 모멘텀도 있고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자 하나케미칼이죠. 자 하나케미랑 보시면 자 매출액은 그렇게 분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보면 3분기 매출이 줄었어요. 그죠? 줄었는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1분기에 256억인데 그 다음에 900억대 1300억대 영업이 급증하죠. 몇 프로? 466%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구조로 왔죠. 바로 이익 체인이 밸류 체인이 확보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큐셀이 최근에 미국 이 전력회사와 또 1조 계약을 했듯이 내년에도 급성장한다. 30% 이상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가고요. 수급이 받쳐준다. 다음 종목을 보시면 자 바텍입니다. 치과용 의료기를 한 바텍은 치과 시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액은 지금 현재 보시면 2분기, 3분기 560 매출은 좀 줄어서 영업이익도 좀 줄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년 동기가 요 3분기가 비수기인데 그래서 동기 그래도 62%는 증가됐다는 거죠. 62%가 전년 동기에 증가됐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종목을 보시면
자, 원익 IPS입니다. 최근에 원익 IPS가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외국인 때려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그래도 내년에 삼성 반도체 시설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은. 자, 그 영업이익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435억이나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3분기에 급증했죠. 이 실적은 반도체 장비는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 수주가 얼마나 나올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수주가 계속 나온다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전년동 147% 폭증했죠, 이익이.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거죠. 이런 것은 잠깐 손실나도 거의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 반도체 시설 정설에는 수주가 계속 나오면 다시 만원에서 더 갈 걸로 보이고요. 다음 쪽으로 보시면 자, 오스템 임플란트 마찬가지. 지가의 임플란트 시장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보시면 170% 증가됐습니다, 이익이.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자, 종목 CJEN입니다. CJEN도 같이 이익이 증가되고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 자, 다음에 오늘 마무리 멘트는 바로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가? 시장 빠지도 돈을 벌고 싶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는 종목만 봐야 됩니다.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 성장, 산업 성장, 실적 성장률을 여러분 보셔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 대비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계속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